데이 53 넘어왔고요. 첫 번째 문제는 글의 제목을 찾는 겁니다. 가난한 학생들은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가운데 셀덤이 끼었죠. 자체 부정 빈도부사로서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의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웅이 된다는 것이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영웅이 되기는커녕 어른들이 항상 반드시 구해줘야만 하는 존재란 얘기야. 그들을, 이때 말한 그들은 앞에 나와 있던 가난한 학생들을 말하겠죠. 이와는 반면에 이제는 좀 사는 집안, 즉 중산층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항상 뭘까? 그렇지, 주인공이겠지. 뭐에? 그 영화에. 즉 헐리우드 영화에. 이 위치란 말은 그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수동태죠. 그 중산층 학생들은 are featured. 이 feature라고 하는 게 뭐뭐로 특징 지어지다인데 지금 수동태가 되니까 특징 지어지는 거겠죠. 즉 영화의 특별 출연인데 그 중산층 학생들은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거의 항상 더 똑똑하다는 거야. 누구보다? 심지어 어른들보다. 바로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 까지가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즉 가난한 학생들은 항상 누군가가 구해줘야 되는 나약한 존재로 묘사되는 반면에 여기는 중산층 학생들은 영화 속에 항상 영웅이고 그리고 심지어 어른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야. 엄청나게 극명한 차이가 있죠. 가난한 학생들은 모자라고 중산층 학생들은 잘났다는 걸 강조하는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면 이러한 이중잣대, 이중잣대라고 하는 건 똑같은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는 얘기야?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컴마는 삽입이라고 해서 내가 믿기에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주어가 되고 이제 동사가 나오겠죠. 반영한다는 거지. 중산층 편향을 어디에서? 미국 문화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실제 중산층보다 중산층이 굉장히 뛰어나다, 우월하다는 편향이 있다는 거야. 바로 미국 문화 속에서 말이지. 일단 주제는 나온 것 같아. 헐리우드 영화만 보더라도 그 영화 속에 중산층이 우월하다, 가난한 애들아 저기 찌그러져 있어,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중산층의 시각이라고 하는 건 입니다. 항상 지배적이었다는 얘기야. 끝난 거 아니죠? 그리고 영웅적인 관점이었다고요. 어디 속에서? 영화 속에서. 마찬가지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말이겠죠. 다음 문장 보면 while부터 묶어야겠죠? 여기부터 해서 컴마까지 묶어보자. while은 뭐뭐지만이란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그것은 아마도 be convenient, 편리하겠지만 it은 가짜 주어, to가 진짜 주어겠죠. 즉 뭐 한다는 것이?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뭐를? 헐리우드를. 뭐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중잣대 때문에. 비난하면 되겠죠. 그런 건 편리하겠지만 진실은 바로 입니다. 이하란 사실이 진실이겠죠.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 즉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중산층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것도 10대들 말입니다. 까지가 좋은데 복수 형태니까 동사는 아가 나오겠죠. 그런 게 일종의 반영이란 말이야. 왜곡된 이미지의 반영이죠. 어떤 이미지인가 봤더니 미국인들이 as a whole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바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다양한 사회 계층에 대해서. 즉 이때 말한 다양한 사회 계층이라고 하는 건 중산층과 빈곤층을 말하겠는데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중산층은 우월하고 빈곤층은 나약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중요한 건 그런 게 왜곡되어진 이미지라는 얘기죠. PP 형태는 뭐뭐 되어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장에 있는 이러한 표현들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왜곡된 이미지들을 말하겠죠. 그런 것들은 그저 뭐일 뿐이다. 그렇죠. 공상, 환상이 불과하다는 얘기야. 중산층에 대한, 자, 작가의 입장이 나오고 있죠. 여기 공상, 환상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자, 그 환상을 꾸며주겠죠. 그건 어떤 것이냐면 가난한 학생들은 are troubled, 즉 수동태니까 공경에 처해 있다, 누가 구해줘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중산층의 학생들은 심지어 어른들보다도 더 현명하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계층에 대한 환상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번 나왔으니까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저 뭐일 뿐이다? 환상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판타지랑 같은 동의어가 되겠죠. 그냥 환상이야. 바로 여기 괄호 쳐진 문장을 말하겠죠. 대승주격 관계대명사로 그런 환상은 뻗어나간다고. 뭐를 넘어서서. 중산층을 넘어서서 뻗어나간다고. 문제가 있네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중산층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즉 미국 사회 속에서의 관점이 알고 봤더니 지배적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중산층이 우월하다는 이런 환상이 중산층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산층을 넘어서 미국 사회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걱정스러운 글이었습니다. 따라서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면 당연히 몇 번 될까요? 그렇지, 바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중산층 헐리우드 영화의 영웅, 주인공은 바로 뭐다? 반영일 뿐이다. 무엇에? 널리 퍼진 편향 때문에 미국 헐리우드에서는 중산층 주인공이 유독 많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왜 오답인가 짧게 보겠습니다. 10대들과 어른들의 대결. 이 versus라고 하는 게 뭐뭐 대라고 하는 거죠. 싸울 때 쓰는 표현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주제, 말도 안 되는 얘기겠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관점, 즉 헐리우드 영화의 경제적 관점을 다룬 내용은 1도 없었고요. 헐리우드 영화의 기여, 무엇에 대한 기여인가 봤더니 미국 문화가 해외로 나가는 데 기여했다. 이런 얘기도 언급이 없었죠. 왜곡되어진 묘사, 즉 소수민족이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가도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인 거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한 문장 요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소재는 헐리우드 영화였죠. 여기에 가난 학생들은 주인공 거의 못합니다. 반면에 중산층 학생들은 늘 주인공을 맡고 있죠. 이것이 바로 계층 현실을 왜곡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산층의 우월감과 착각이 반영되고 널리 퍼지고 있다는 걸 걱정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고요. 늘 말하지만 이때 말한 문맥이란 말은 글의 주제를 뜻합니다. 주제를 벗어난 단 하나의 단어, 그걸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존은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취한다는 얘기야. 상당한 자부심을 자신의 의견에서. 이때 말한 위치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그의 의견을 말하겠지. 그 의견을 그는 믿고 있어. To be right. 옳은 것이라고. 첫 번째 문장은 작가가 대충 쓰는 법이 없다고 했죠. 즉, 이 문장은 작가가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말하는 걸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은 당연히 뭐니까? 옳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야. 왠지 고집불통일 것 같죠? 다음 문장 봅시다. 그 유명한 가짜 주어 it, 의미상 주어 for, 진짜 주어 to 구문입니다. 즉, 그것은 어떻다? 적절하고 또한 필요하다는 거야. 콤마 삽입이니까 그가 믿기에, 이때 말한 그는 앞에서 나왔던 기계적 사상가를 말하겠죠. 한 사람이 뭐 하는 것이, 그렇지, take a stand라고 하는 건 입장을 취하는 걸 말하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즉, 그 어떤 것들은 거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 이런 기계적 사상가들은 모든 거에서 자신만의 입장을 취한다는 건데 무조건 그 입장은 옳은 거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each time이란 말은 뭐뭐 할 때마다, every time과 마찬가지겠지. 그런 사람이 목소리 낼 때마다. 수입이란 말은 쓸어 담는 거니까 전면적인 일반화를 주장하는 거야. 어떤 토픽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 보나마나 뭐겠어? 그 일반화 다 옳은 거야 라고 믿겠지?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뭐 한다는 얘기야? 자, commit oneself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 어디에 전념하다, 맹세하다 그런 뜻이니까 자기 자신을 adapt, 입양한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 엄격한 입장을, 그것도 뭐에 대해서? 유사한 토픽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토픽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되는 게 맞아라고 일반화해버리면 그와 유사한 토픽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반화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거지. 이게 흑백 논리겠지. 예를 들어 프랑스에 놀러 갔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불친절하면 그 다음 만나는 프랑스인들도 다 불친절하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할 거란 얘기야. 이거 아주 위험한 흑백 논리겠죠?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he, 바로 기계적인 사상가는 반드시 above all, 무엇보다도 되어야 한다는 거야. 일관적인 사람이. 보통 일관적인 게 긍정적이지만 지금은 안 좋습니다. 고집불통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1번은 문제가 없겠죠. 아마 이 글의 주제는 계속 기계적인 사상가들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 만약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 한번 연구해 본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 기계적인 사상가들을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해 본다면 아마 그들의 문제를 좀 더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notice, 알아차릴 것입니다. singular, 단 하나의 두드러진 부족을.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명백한 호기심이 부족하다는 거야. 자, 우리가 알다시피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뭐야?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이잖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미 최고니까. 그래서 그런 관심, 호기심 따위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은 문제가 없겠죠. 다시 말해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 지식에 대한 고집불통을 말하겠죠. 그는 seldom 자체 부정 기억나죠? 좀처럼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질문들을 왜 안 물어볼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게 진실이니까 질문 따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다시 한번 seldom, 좀처럼 머무하지 않는다, 자체 부정이라고 했죠. 찾지도 않아요. 새로운 정보를, 바로 그의 세상에 대해서. 왜? 자기는 최고고 내가 아는 게 전부니까 새로운 정보 따윈 필요가 없다. 다 문제가 없겠죠. 그는
다시 한번 셀덤 나오죠? 좀처럼 인정하지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때 말한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having pp는 하나 더 과거를 강조하는 거야. 더 과거에 뭔가를 배웠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건 자존심 상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배웠다는 건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틀렸다는 건데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니까 나 혼자 잘났다야. 그는 rarely,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셀덤만 쓰다가 바꾼 것뿐입니다. 마찬가지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는 부정 빈도부사겠죠. 웬만하면 읽지도 않아요. 책도 안 읽습니다. 간단하죠.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책 볼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특히나 읽지 않는 건 뭐야? 비소설 자료는 아예 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난픽션이란 말이 뭐야? 어쨌든 픽션은 허구 아닙니까? 소설, 가상 이야기는 읽을 수 있어. 어차피 진실이 아니니까. 하지만 난픽션이라고 하는 건 진실이죠. 즉 진실을 읽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 있으니까 아예 안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자신을 바꿀 그럴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야. 만약 뒤에 나와 있는 a man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아니라 여기 지금 he, is가 생략된 겁니다. 만약 기계적 사상가가 남자라면 말이야. 그 남자는 어쩌면 읽을지도 모릅니다. 스포츠 페이지를. 이때 말한 스포츠 페이지는 비소설 분야긴 하지만 컴마 뒤의 위치가 가리키는 건 바로 그런 행위를 말하거든. 앞문장 전체겠죠? 그런 건 그저 용납되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누구로서? 남자로서. 그의 사회 속에서는. 그러니 이것도 고정관념이겠죠? 기계적 사상가의 사회 속에서 남자는 당연히 뭐 해야 돼? 그렇지. 스포츠 잡지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or 만약에 이번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기계적인 사상가라면 그녀는 어쩌면 읽을지 모르겠죠. 뭐를? 여성 섹션이겠지. 신문에서 말이야. 즉 기계적 사상가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여성 섹션 읽는다는 게 자신의 고정관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말한 그런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드러낼지 몰라. 눈에 띄는 불편함을. 자, on이 있습니다. 왜 불편할까요? 친숙한 상황 속에서? 말이 안 되죠. 친숙하면 늘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맞지 않은 새로운 상황, 즉 unfamiliar, 친숙하지 않은 환경을 맞이하면 뭔가 불안함을 느끼겠죠. and 그리고 아마 당혹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가 되겠지. 언제? 여기는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라고 했죠. 즉 그나 그녀가 confronted, 마주하게 될 때 무엇과? 어떤 사실과. 자, 대신 그 사실을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뒤에 동사가 나오겠지. 기억나겠지만 force란 말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뒤에 미래지향적 to 부정사가 온단 말이야. 즉 지금은 남자로 봤네요. 그 고집불통인 남자가 리바이 쓰는 계정 고치는 거니까 강력하게 held, 소유되어졌던 의견을 고쳐야만 되도록 강요받는 그런 사실과 마주하게 되면 내 생각이 틀렸단 말이야 하면서 당혹감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 held라고 하는 건 뭔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움켜져 있던 의견, 품고 있던 의견을 말합니다. pp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따라서 이 글은 초지일관, 기계적 사상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집불통이었죠.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사고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고정된 의견과 일관성에 집착하죠. 새로운 정보 또는 타인의 의견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야. 제발 고집을 좀 부리지 않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됐길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포함되어 있고요. it, to, 가짜 주어, 진짜 주어 구문이겠지. 그건 흥미로운 거야. 주목한다는 것이 바로 that 이하의 내용이 흥미로운 거죠.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can 뒤에 동사 원형 파트가 지금 빈칸으로 뚫려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 자원들은 뭐하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예가 나오니까 이게 중심 문장이겠죠. 자, 먼저 because of는 뭐뭐 때문이고요. 뒤에는 방식이 나옵니다. 어떤 방식인가 봤더니 대시 꾸며주겠죠. 즉 우라늄이라고 하는 게 이때 행동한다는 말보다는 작용한다가 좋겠죠. 어디에서? 환경에서 작용하는 그런 방식 때문에까지 묶으면 됩니다. 뒤에 보면 쌤이 늘 말하지만 어가 있고 of가 나온 다음에 가운데 많다는 게 있으면 그냥 a lot of로 보라고 했죠. 따라서 많은 그것이, 이때 말은 그거라고 하는 앞에 나온 우라늄을 말하겠죠. 수동태니까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석탄 속에서. 즉 이때 말한 석탄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에너지 자원 중에 하나가 되겠지. 석탄에서도 우라늄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야. 아주 많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부터 봐야겠죠. 뒤에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ing는 동명사입니다. 석탄을 태운다는 것이 방출할 수 있다는 거야. 우라늄을 어디로? 환경 속으로. 세미콜론 나오면은 연결어죠. 석탄재를 처리하는 것 또한 방출할 수 있다.
방사능을 어디에? 환경에다가. 자, 여기까지 본다면 지금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모든 에너지 원천의 예로 첫 번째 석탄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석탄재까지 나왔네. 이런 것들이 다 뭐 한다는 거야? 그렇지? 우라늄을 방출한다고. 방사능을 방출한다는 거지. 그럼 아마 여기 들어갈 건 뭐가 되겠어? 우라늄이나 방사능을 방출한다는 게 될 수 있겠지? 자, 정답 맞는가? 다음 문장 보도록 합시다. 주어는 대다수의 연료 기름, 즉 연료유라고 하지. 이것도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야. 작은 양의 우라늄을. 다시 한번 우라늄이 반복되고 있겠지. So, 그래서 내용상 추출한다는 거지. 이건 석유를 추출하는 겁니다. 컴마가 연결되니까 병렬 구조인 거 알 수 있겠지. 동명사 ing, 컴마 동명사 ing. 마지막엔 and나 or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동명사 ing가 연결되는 세 가지 병렬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석유를 정제하는 거지. 형성하기 위해서 바로 연료유를 말이야. 아마 휘발유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는 burning, 태운다는 거지. 그 연료유를 지금까지 나온 동명사는 다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개념으로 단수 취급합니다. 따라서 동사는 s가 붙게 되겠죠. 방출한다는 거야. 바로 방사능을. as well 또한. 자, 이제 정답의 근거가 점점 확실해지고 있죠. 앞에 석탄이었다면 이번엔 일종의 석유겠죠. 연료유니까 말이야. 이 석탄, 석유 모두 다 뭐 한다는 거야?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방사능을 방출한다는 거겠지. 그러니 여기 있는 모든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건 석탄, 석유가 다 방사능 방출하고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아. 나머지 마저 보도록 하죠. it that 구문입니다. turns out이란 말은 드러난다는 얘기니까 석탄 그리고 연료유, 휘발유 같은 것들의 파워 플랜트라고 하는 건 발전소를 말하겠지. 석탄, 석유 발전소는 자, 컴마는 삽입이니까 이렇게 가로쳐서 부연 설명 묶으면 되겠지. 여기도 주어랑 지금 비동사 생략된 거야. 그 발전소들이 PP가 되겠지. BPP니까 함께 합쳐질 때까지 묶어야 돼. 동사는 actually 실제로 방출한다는 거야. 더 많은 방사능을 어디에다가? 환경 속에다가. 심각하죠? 뭐보다? 이때 비교급 된 뒤에는 도체 형태가 돼서 do가 먼저 나오고 뒤에 주어가 나옵니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핵 발전소들이 하는 것보다 이때 do가 받는 건 당연히 앞에 나온 동사 방출하다를 받는 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B로 바꿔서 출제가 되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do는 앞에 있는 일반 동사를 받는 게 되겠죠. 일단 문제죠. 석유나 석탄 발전소가 실제 합쳐지면 핵 발전소가 내뿜는 것보다 더 많은 방사능을 배출한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일깨워주는 그림이다. 정답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천연가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또한 포함하고 있다. 자, 결정적인 것 또한이겠지. 어느 정도의 방사능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죠. 여기 as라고 하는 건 동등 비교인데 앞에 not이 있으니까 뭐뭐만큼 많지는 않다는 얘기야. 방금 봤던 두 가지, 즉 석유나 석탄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천연가스는 조금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So, 그래서 Y부터 컴마까지 묶게 된다면 우리말로 뭐뭐지만 정도가 되겠지. 천연가스 발전소는 do는 강조니까 진짜 방출하긴 하지만 약간의 방사능을 말이야. 그 총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less than이니까 더 적다는 겁니다. 이때 말한 that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명사를 받는 대명사겠죠. 즉 방사능 단수니까 that인 거야. 뒤에 PP 형태가 오니까 방출하는 게 아니라 방출되어지는 방사능보다 바로 핵 원자로에 의해서 방출되는 것보다가 되겠죠. 이 마지막 문단으로 알 수 있는 건 천연가스마저도 비록 양은 적겠지만 정말 방출한다는 거야. 방사능을. 그러니 이 글의 정답은 확실하겠죠. 모든 에너지 자원들은 다 방사능을 방출하고 있다는 거야. 석탄, 석유, 천연가스 관계없이 모두 다 말이야. 따라서 정답 누가 봐도 몇 번 되겠습니까? 그렇죠. 2번 될 수밖에 없겠죠. 방출한다는 거지. 방사능을 어디에다가? 우리 환경 속에다가. 일종의 경고의 글이 되겠죠. 나머지 왜 오답인가 짧게 보겠습니다. 잃어버립니다. 많이. 뭐하는 동안에? 추출 과정 동안에 에너지원이 상실된다. 그런 내용 언급 없었고요. 오염시킵니다. 환경을 더 많이 오염시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핵심 키워드 방사능 배출이 빠져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네 번째는 사용되어진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사능으로부터의 위험을 제거한다. 정반대겠죠. 방사능을 배출한단 말이야. 네 번째는 도움을 준다는 거야. 방사능 폐기물 처리하는데 다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2번 정답인 거 알겠죠?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에너지 자원은 어쩔 수 없이 방사능을 배출할 수 있단 말이야. 특히 우리가 문제로 보는 건 석탄과 연료유, 즉 석유 발전소가 핵 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방사능을 환경에 배출한다는 거죠. 큰 문제 있다는 걸 경고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는 겁니다. 늘 그렇듯 흐름은 주제라고 했으니까 이 글의 주제를 찾고 벗어나는 문장을 찾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문장과 1번까지 주제가 이어지기 마련이니까 2번 이하부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in부터 해서 콤마까지 묶으면 되겠죠. 내용상 자연과학에서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that이 이어지는 구문이고요. 그것은 보통은 the case다. 이때 case라고 하는 건 사실이란 뜻으로 쓰이니까 즉 that 이하의 내용은 누가 봐도 맞는 거란 얘기야. 뒤쪽에 보면은요 한 움큼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핸드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작다는 개념이니까 지금 개념이 많지 않다는 얘기야. 몇 개 안 되는 개념이 can be applied to, 즉 적용될 수가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뒤쪽 보니까 아주 광범위한 컨텍스트, 즉 맥락을 가로질러서 말입니다. 즉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아주 맥락이 넓을 때에도 사실 그 안에 담겨진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한 움큼의 개념들, 몇 개 안 되는 중심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게 되겠죠. 1번 문장 봅시다. 연구 문헌이 있습니다. 쌤이 늘 말하지만 학술적 개념에서의 about은 보통 on을 쓴다고 했죠. 따라서 무엇에 관한 연구 문헌인가 봤더니 transfer이란 말은 전이니까 지식 전이, 즉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관련된 학술 문헌이 뭔가를 시사한다, 즉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이라는 사실을. when부터 묶어봐야겠죠. 사람들이 acquire, 습득할 때 지식을 습득했는데 문제는 하나의 맥락 속에서, 즉 맥락이 넓지 않죠. 단 한 군데의 맥락에서 뭔가를 습득할 때 그 사람들은 seldom, 기억나지? seldom 자체는 자체 부정 빈도부사라서 좀처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방금 배웠던 지식을 어디에다가 어떤 상황들인데 그 상황은 관련된 맥락들 속에 있는 상황이야. 즉 맥락이 앞에 있는 하나가 아니라 뭔가 다른 맥락들이겠지. 따라서 앞에 거랑 다르지만 관련은 좀 돼 있단 말이야. 그 관련된 맥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보여. 어떻게 보여? 약간 피상적으로 겉보기엔 달라 보인다는 거야. 무엇과? 원래 맥락과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상황은 다른 상황이겠거니 라고 짐작하고 아예 적용을 못 시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한쪽 맥락에서 배운 지식을 말이죠. 늘 그렇듯 but 역접 중요하겠지. 하지만 이때 말한 which라고 하는 건 뒤에 동사가 복수 형태가 오는 걸 볼 때 앞에 나와 있던 복수, 즉 이 맥락들을 받는 거지. 그 연관된 다른 맥락들도 사실은 연관돼 있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그렇지. 바로 중심 생각에 의해서. 자, 그 중심 생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적용될 수가 있는 거지. 풀기 위해서 또는 분석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때 말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복수 형태인 그 상황을 말하겠지. 자,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거는 학술 문헌 속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맥락, 상황 속에서 어떤 지식을 얻었는데 이걸 연관된 다른 맥락의 상황에 적용을 못 시킨다는 거야. 왜? 연관된 맥락이 원래 맥락과는 좀 달라 보이거든. 하지만 그 다른 맥락도 사실은 중심 생각에 의해서 연관돼 있고 그 중심 생각은 어쨌든 간에 그 다른 상황에도 충분히 풀이를 적용하거나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우린 이제 알아야지. 이때 말한 중심 생각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안 되는 바로 앞에 나왔던 한 움큼의 컨셉을 말하는 거겠지. 즉, 한 가지 컨셉을 잘 알아두면 얼마든지 다른 맥락과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 말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1번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요. 우린 이런 중심 개념을 다른 맥락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중요성을 확인해 봐야겠지. 2번 문장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함축적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 의미는 바로 that 이하가 되는 거지. 문제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배우는 게 옳다는 거야. 뭐 하는 걸? 그렇지. 방금 말한 대로 적용하는 거야. 중심 생각, 중심 개념을. 어디 속에서?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그렇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의 맥락에만 고정시키지 말고 다양한 맥락에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만들기 위해서 오형식이겠죠? 뭘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야? 방금 배웠던 그 지식을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즉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게 여기저기 적용할 수 있게 말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장이죠. 세 번째 문장은 그 유명한 문법 포인트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는 얘기야. 이때 말한 대는 학생들이겠지. 학생들이 알수록 컴마가 있으니까 삽입 형태겠죠. 그리고 더 많이 집중할수록 어디에다가? 그들의 학업 전공 분야에다가 자신의 전공 분야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쉬워진다는 얘기야.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o가 나오는 거겠죠. 즉 전달한다는 게 더 쉬워진다는 얘기야.
목적어는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 칠게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어디에다가? 문제에다가. 바로 그 영역에 있는. 자, 3번은 이상하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부 다 뭐였습니까? 한 가지 중심 개념 하나면 여러 개의 다른 영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의 전공 분야를 더 깊이 팔아, 즉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3번은 어색한 내용이 되겠죠. 4번부터는 원래 개념으로 넘어올 겁니다. 자, 다른 과학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학인가 꾸며주겠죠. 그 과학은 가지고 있어요. 더 넓은 세트의 개념들까지 묶으면 되겠지. 자, 그런 넓은 세트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과학들도 또한 필요하다고요. 연습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가 되겠지. 즉 학생들이 연관 지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바로 그 개념들을 어디에다가? 그치, 새롭고 다양한 상황에다가. 중심 내용 변하지 않았죠. 이때 말한 더 컨셉트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던 한 움큼의 컨셉 말하는 거야. 굉장히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컨셉들을 방금 봤던 새롭고도 아주 다양한 상황에다가 적용,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 문장은 to부터 컴마까지 묶으면 되겠죠. 즉 반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 칠게요. What has been said before. 현재 완료 수동태가 쓰이고 있죠. 전에 언급되어졌던 것, 그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동명사 주어로 제공한다는 것은 실제 연습, 즉 실습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렇으니까 다양한 맥락과 상황을 가로질러서 말이야. 그것이 입니다. 다시 한번 간접 의문문이겠죠. 만드는 것입니다. 학습이 지속되도록. 이미 알다시피 make란 말이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인 학습 뒤에 동사 원형 rest가 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떤 방법인데 to 부정사 꾸며서 촉진하는 방법이란 얘기야. 바로 학습에 대한 전이를 촉진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겠죠. 따라서 전에 언급됐던 학습 내용이나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실습을 제공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 여러 가지로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그런 학습이 유지가 되고 그래야 학습이라고 하는 게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5번도 잘 이어지고 있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 글의 한 줄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효과적 전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주요 개념을 다양한 맥락에서 연습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한 가지 맥락에 갇혀있지 마라. 그러기 위해선 연습이 필요하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째 문제는 한 문장 요약입니다. 늘 그렇듯 요약문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많은 경우에 요약문 속에 보기를 넣는 것만으로 상식적 차원에서 정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읽는다는 것, 시를, 그것도 소리내요. 이게 주어겠고요. 동사가 뭐뭐 한다는 거야. 여러분의 이해, 즉 그 시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뭐 한다는 건데 내용상 보면 부정이 두 가지 있죠. 오히려 제한한다. 두 번째는 긍정으로 증가시킨다는 게 있어. 늘 말하지만 한 개짜린 버립니다. 두 번째, 상식적 차원에서 시를 읽는데 그것도 반복적으로 소리내어서 읽어요. 그러면 그 시를 이해하는 게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쉬워지겠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 차원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보면 왜 그런가 이유가 나오겠지. 그 유명한 더 플러스 비교급이니까 앞에 내용 보면 더 많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그 시의 텍스트, 즉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수록, 즉 여러 번 읽을수록 더 많이 여러분의 해석이라고 하는 건, 즉 그 시에 대한 해석은 can be 뭐뭐입니다. 여기는 형용사가 오거나 분사가 올 수 있겠지. 보기에 1번과 3번은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2번과 4번은 객관적이라는 얘기야. 상식적으로 시를 읽을 때 느끼는 감정은 절대 객관적인 게 아니죠. 시의 느낌은 다 주관적이란 말이야. 심지어 여러 번 읽을수록 읽을 때마다 느낌과 감정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따라서 연관된 거 두 가지 합치면 3번 정답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상식적 차원의 접근법입니다. 정말 맞는가 아닌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주어는 anyone입니다. 뒤에 보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읽을 수 있다는 거지. 시를. 즉 시 읽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뒤에는 부분이 주어겠죠. 시가 가지는 힘의 일부는 있습니다. 사운드 속에 있단 말이죠. 스포큰 월드니까 말되어지는 단어, 즉 소리내어 읽는 단어 속에 그 사운드 속에 시에 숨겨진 힘이 있다는 얘기야. So, 그러니 제발 뭐 한 다음에 현재 완료겠죠. You have read. 네가 읽은 다음에 그 시를, 그것도 조용하게, 이건 생각으로 읽은 다음에 동사에 have to가 나오면 작가가 강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읽으셔야 합니다. 그 시를 어떻게? 다시 한번, 그것도 소리내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작가는 시를 소리내 읽어라. 그러면 그 사운드 안에 숨겨져 있던 파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다음 문장 보니까 one time, 단 한 번의 차례는 won't do it. 그걸 해낼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이건 뭐야? 한 번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 more than이니까 한 차례 이상 읽는다는 것. 그것도 소리 내어서 말이지. 그것이 될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을 어디에다가? 바로 올바른 길 위에다가 여러 번 시를 읽어야, 그것도 소리 내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길에 놓여진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will find, 알게 될 겁니다. 참고로 upon은 on과 똑같은데 뒤에 동명사가 와서 우리말로 뭐뭐 하자마자란 의미가 되는 거죠. 알다시피 on 자체가 접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온 동명사와 딱 붙어있다는 느낌이니까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되는 거야. 즉 시를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that year란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는 거지. 뭘 시작한다는 얘기야? 바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목소리의 강세를 통해서. 즉 단어마다 읽는 목소리의 강세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컴마가 나온 다음에 that이 나오니까 이건 that 병렬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딘가 and가 나오고 여기 나오네요. 다시 한번 that이 나오는 병렬 구조입니다. 즉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 1 that, 2 that, 3 that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뭘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이 시작한다는 거야. 똑같은 구조겠죠? 분석하는 걸, 그 시의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that 보니까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적극적으로 관련하는 겁니다. 연관된 감정에. 즉 지금까지 말한 장점들, 이점들, 이것들은 다 언제 나온다고요? 그렇지, 한 차례 이상 소리내어서 시를 읽으면 생기는 좋은 장점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입니다. 실제로 닮아있다는 얘기야. 무엇과? 대화하는 거랑, 바로 그 시인과 함께 말이지. 뒤에 있는 since는 이유를 말하겠죠. 왜냐하면 간접 의문문이니까 네모칠게요. 그 시의 작가의 예술적인 정신과 귀가 창조했던 것, 감 잡아야 됩니다. what 다음에 주어 동사 패턴입니다. 즉 주어가 동사한 것, what I see 하면 내가 보는 것처럼 말이죠. 시인의 예술적 정신과 귀가 만들어냈던 것이 뭐겠어? 그렇지, 그 시의 깊은 의미가 되겠지. 그것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누구와? 바로 독자인 여러분의 상상력 있는 마음과 귀랑.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소리내 읽으면 귀에 들리겠죠. 마찬가지로 작가도 그걸 쓰면서 생각하고 읽어봤다면 들을 수 있었겠지. 즉 작가가 창조했던 것과 여러분의 상상적인 마인드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좋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강조 구문이겠죠. 점점 더 뭐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즉 네가 점점 더 많이 읽을수록 점점 더 많이 너는 깨닫게 될 거야. that year란 사실을 말이죠. 시라고 하는 건 do not have, 그죠?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 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지. 물론 더 많이 읽을수록 말이야. 정답 확실하죠? 독자들은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고 상상적인 선택을 만들어내겠지. 뭐 할 때? 독자들이 읽을 때 말입니다. 까지 묶은 다음에 and 연결되고, 이것들은 can change, 자동사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나왔지. on 뒤에 ing, 기억나지?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랑 마찬가지니까 시라는 걸 다시 한번 읽자마자 바뀔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의미가 다양하다는 얘기야. 따라서 시는 read는 pp겠죠. 그저 one time, 한 차례, 한 번만 읽혀졌던 시는 is not fully read. 즉 수동태가 되니까 읽혀진 건데 완벽히 읽힌 게 아니다. 작가는 계속 말합니다. 시는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란 얘기야. 최소한 2번 이상 여러 번 읽어야 그 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충분히 됐길 바라고요. 한 문장 요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시의 이해가 깊어지고, 그렇게 여러 번 읽을수록 그 시의 해석도 확장된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데이 53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